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번제를 속 시원하게 보게 드리는 일보TV 일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문일본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일본어의 정확한 발음과 문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회화 감각을 익혀서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 문자와 발음조차 전혀 모르는 왕초보입니다.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초보라 하더라도 한두 단어를 말하는 감각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의문문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첫 번째, 단어의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됩니다. 또 응답할 때는 단어의 끝의 억양을 내리면 됩니다. 그럼 응답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뭔가 문자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요. 히라가나? 하고 올리면 그거 히라가나니? 이런 물음이 됩니다. 응답할 때는 히라가나. 히라가나. 이와 같이 단어의 꼬랑지를 올리면 뭐가 된다? 의문문이 되고 단어의 꼬랑지를 내리면 평서문, 응답문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와 유사하죠?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 가타카나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히라가나 하고 아는 체를 해요. 긍정할 때는 이지만 부정할 때는 삼음절이 돼요. 긍정일 때는 하고 두 박자예요. 그러나 부정일 때는 하고 3박자가 됩니다. 일본어는 박자 언어거든요. 일본어는 뭐다? 박자 언어다. 자, 누가 이거 히라가나 하고 물었어요. 부정해야죠. 하고 부정하고서 가타카나 이렇게 꼬랑지를 내려서 답변해도 좋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할 때는 가타카나다요, 히라가나다요, 히라가나다요, 가타카나다요, 가타카나다요. 이와 같이 명사에 나열을 붙이면 좀 강하게 어필하는 느낌, 즉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말이 됩니다. 요 나라고 하는 건 명사를 뭐뭐이다라고 수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이 요라고 하는 거는 뭐뭐야 하고 주장하고 알려주고 이런 느낌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 끝에 붙인다고 해서 종조사라고 그래요. 종조사. 제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어는 이와 같이 간단한 말로 말하는 이의 기분을 나타내는 종조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일본어 발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청음, 타금, 반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발음, 초금, 장음, 요음이라고 하는 요 보조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정확한 발음과 문자를 쓰면서 단어도 익히고 문법도 익힙니다. 그리고 회화 감각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일본 발음은 청음, 타금, 반타금이 기본 발음 3총사가 되겠는데요. 청음이라는 건 아까 문자판에서 보여드린 그것이 청음이에요. 고대인들은 이 청음으로만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사람들이나 중국 대륙 사람 등 외부인과 접촉하면서 자기들이 발음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음을 바탕으로 해서 타금을 만들어내고 또 반타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카라고 한다면 K를 변형해서 으가 하고 발음을 더 확장한 거예요. 또 하가 있다면 점점을 찍어서 으바 하고 타금을 만들고, 또 1400년대에는 캐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피터 대제라고 써야겠는데 피라는 발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에다가 똥울뱅이를 붙여가지고 파피푸페포하고 5 발음 그리고 5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반타금이에요. 이 발음과 초금이라는 건 받침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종송으로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한 박자 발음의 길이를 갖기 때문입니다. 응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하기 편하게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있다면 안, 암, 앙 하고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해야 돼요. 우리처럼 안, 앙 하고 받침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받침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은 독립된 한 박자의 박자 길이를 갖는다. 그래서 일본어는 박자 언어. 무슨 언어? 박자 언어라고 합니다. 박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초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본래 쯔자인데 쯔를 작게 쓰면 더 이상 쯔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초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하고 읽지만 얘는 그냥 초금이라고만 해야 돼요. 초금이라는 거는 재촉하는 의미다. 숨 막히니까 다음 발음을 빨리 해줘 라고 하는 재촉하는 의미다. 왜냐하면 아까 니은, 미음, 이응은 콧소리였어요. 근데 기역, 시옷, 디귿, 비읍은
막히는 소리입니다. 계속 이 발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발음을 빨리 발음하도록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에다가 초금을 붙여보세요. 아악, 아앗, 아앗, 아압 하고 다음 발음을 안 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재촉하는 음이라 해서 무슨 음? 초금.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참 안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장음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장음 단어가 몇 개는 있지만 언어의 규칙으로서는 성립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일본에서는 언어 규칙으로 성립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거예요. 아 하고 같은 모음이 겹치게 되면 아 하고 일일이 발음하지 말자. 그냥 아 하고 길게 발음하자. 이가 와도 이, 우가 오면 우, 에가 오면 에, 또 오가 오면 오.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것이 오 모음 다음에 우가 와도 오에서 우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우 하지 말고 오 길게 발음하자 이런 거예요. 에 다음에 에가 오면 당연히 장음이죠. 에. 그런데 에 다음에 이가 왔을 경우 에에서 다시 이로 돌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에이고라고 하는데 그걸 에고 이와 같이 편하게 발음하자는 거죠. 선생님을 우리가 센세이라고 써놓고 센세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자, 요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야, 유, 요라고 하는 문자를 작게 써서 앞 글자와 합쳐서 한 음절로 발음하는 거예요. 샤, 슈, 쇼. 샤, 슈, 쇼 이렇게 발음하자. 요라고 하는 건 뒤틀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뒤틀린 발음이라고 해서 요음이라고 합니다. 귀를 집어넣으면 갸, 규, 교가 되겠죠. 갸, 규, 교 이런 거를 요음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 문자를 따서 청탁, 반탁, 발족, 장요 노래하듯이 시작. 청탁, 반탁, 발족, 장요 청탁, 반탁, 발족, 장요 이와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죠. 청탁, 반탁, 발족, 장요 청탁, 반탁, 발족, 장요. 자, 드디어 히라가나 청음 50음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본어 글자판이죠. 이걸 청음이라고 하는데요. 50개의 음을 그린 도표로 해서 청음 50음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는 아이우에오라는 모음 5개가 있고 자음이 10개가 있어서 50글자가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50글자를 청음 50음도라고 한다. 아득한 일본 고대 사람들은 이 청음으로만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요 일부 발음, 요 파란 글자로 된 발음이 요 4개의 줄에다가 점을 찍어서 문자와 발음을 더 확장한 것이 타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똥골뱅이를 붙여서 파피푸페포라고 하는 피 발음을 한 줄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타금이 넉 줄에다가 반타금까지 해서 5줄. 5줄이니까 55, 25개의 발음과 문자를 더 확장해낸다. 이것이 바로 타금과 반타금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인데 일반 단어에서는 이 오를 씁니다. 맨 마지막에 오는 목적격 조사로 쓸 때만 이 글자를 써요. 문장에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래는 다티, 두테토 이런 식으로 발음했었는데 중간에 음이 조금 편하게 바뀌어서 다치, 츠테토, 지츠 이와 같이 음이 날렵하게 바뀌게 됩니다. 응자는 받침 글자라고 그랬죠. 받침 글자로서 어떤 때는 니은이 되고 어떤 때는 미음이 되고 어떤 때는 이응이 된다. 그리고 초금인데 이 쯔자를 작게 써가지고 이걸 받침 글자로 쓴다. 어떤 발음? 기역 발음,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 발음 이와 같이 4가지로 발음된다. 뒤에 어떤 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즉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상황의 논리입니다. 발음에까지도 이와 같이 그 발상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히라가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여인이 기모노를 입은 그런 모습이죠. 즉 이거는 한자를 뭉개고 또 뭉개서 그 테두리만 남은 흘림체의 윤곽만 남은 그런 문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림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자면 아자고 기자면 기자예요.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문자상으로는 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림 문자하고 덩어리 문자다. 자음과 모음이 붙었으니까 이거를 음절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이나 로마자처럼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걸 음소 문자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는
자음 모음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같은 받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과 초음이 받침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한 박자의 발음 길이를 갖는다. 라에다가 응이 붙으면 때에 따라서는 란, 다음에 미음, 람 또는 뒤에 음에 따라서 랑 하고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편하게 발음합니다. 절대적인 음가가 없는 거죠. 초음도 마찬가지. 라에다가 초음 붙이면 기역이니까 락, 시옷이니까 랏, 디귿이니까 랏, 비읍이니까 랍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음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나 이거는 알고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다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음한 거니까 아주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타카나도 한번 견학해 볼까요? 아직 펜을 들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경하는 단계예요. 편하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가타카나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타금으로 확장하는 것도 똑같고요. 반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 즈, 대, 도. 그 다음에 응자는 이와 같이 써요. 모양이 좀 다르죠? 요거는 여기 쯔가 있죠? 쯔를 작게 써서 초금으로 쓴다. 가타카나는 히라가나에 비해서 상당히 직선적이죠. 히라가나는 전체적인 한자의 윤곽을 그렸다면 가타카나는 한 부분, 한 획이나 한 변을 따가지고 그 부분을 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이와 같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두 가지를 쓰느냐? 히라가나는 일반 평이한 문장을 쓸 때 한자와 섞어 쓰는 거죠. 이 가타카나는 이건 모양이 특이하니까 특별히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첫째, 강조한다는 건 봐요. 외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의성어나 의태어, 또는 내가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수필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사랑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한자나 히라가나로 쓰지 않고 가타카나로 써버리면 특별히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도드라지게 하는, 강조하는 느낌. 그래서 만화를 보면 가타카나를 상당히 많이 쓰죠. 이상한 변형된 목소리라든지 그런 어감을 강조하거나 할 때 가타카나를 써준다. 그런 용도입니다. 오자는 또 이렇게 생겼죠. 한자의 모양을 본뜨거나 한자의 한 부분을 베내서 이렇게 축약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발음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글자와는 달리 발음이 너무 단순해서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와 같이 5개의 모음과 10개의 자음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청음 발음표예요. 초음은 원래 50음도는 아니죠. 따로 도표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보통 문자판에는 응이 나오는데 초음은 빠져 있어요. 이 쓰가 있기 때문에 초음은 빠져 있는데 저는 이걸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니까. 한글로 분해하면 아주 단순한 발음 체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확장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 역시 일본 가나 문자표, 일본어 청음을 로마자로 쓴 거에 불과하죠. 이 로마자 표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 TI만 써도 G를 대신하고 TU만 써도 같이 쯔 문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 하실 때 결국 로마자로 일본어를 타이핑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O는 O만 쓰면 되지만은 목적격 조사 O는 WO를 써야 이게 글자가 변환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글로 표기한 거든 로마자로 표기한 거든 이대로 발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 민족마다 정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따라서 발성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한글이나 이 로마자는 참고가 될 뿐이지 일본어의 음색을 정확하게 표기한 거는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엉터리 발음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믿고서 이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엉터리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발음의 빛깔을 따로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비결로 30년 이상의 강의 경력으로 개발한 그 발음법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자표는 한글 표기 수정한 청음 50음도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우선 일본어의 우 발음은 우리 한국어처럼 입을 볼록 내밀고서 우 하고 발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문화는 결코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그런 발음의 형태는 지향한다. 그러니까 입을 볼록 내밀어서 우 이게 아니라 으하고 우를 섞어서 한 번에 발음해요. 우.
그는 그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가기 그하고 우를 섞어서 구 드라마 같은 데서 자세히 이 모양을 보면 소대수 사시수 이와 같이 애매하게 발음한다. 다치쯔도 마찬가지야. 쯔도 아니고 쭈도 아니고 우리 쭈쭈바 이런 거 발음 못해요. 다치쯔 쭈 이런 발음입니다. 나니 누 후 무 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음에 르도 아니고 루도 아니고 라리루 다베루 먹다 다베루 이와 같이 우모음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우리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어의 청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은 우리의 초성에 액센트를 주고 발음의 길이를 60-70% 정도로 짧게 하라 그런 거죠. 따라서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평이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으, 에, 오,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이와 같이 발음한다. 자, 가주를 가행이라고 하는데요. 가, 기, 그, 게, 고, 가기, 그, 게, 고 가기, 구, 게, 고 카도 아니고 가기, 구, 게, 고 가도 아니죠. 목젖이 내려와서 가기, 구, 게, 고 가기, 구, 게, 고 이와 같이 발음한다. 그 다음에 시옷에다 액센트를 주면 사, 시, 수, 세, 소 사, 시, 수, 세, 소 사, 시, 수, 세, 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는 발음입니다. 일본 문화는 긴장의 문화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어려운 발음이 다, 지, 즈, 대, 도인데 디귿에다 액센트를 당 주고서 다, 지, 즈, 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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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러나 자꾸 연습하시면 익숙해집니다. 나니, 눈에, 노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하, 히, 후, 해, 호 영어의 H 이 히읗에다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하, 히, 후, 해, 호 힘을 안 주시게 되면 아이우에오하고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평이하게 발음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가, 사, 다, 하 그 다음에 타금, 바 요 타금 쪽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발음 연습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문자를 써가면서 연습을 하니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인에게 아킬레스건 타금이에요. 청음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타금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타금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에는 없는 유성음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노가다란 말이 있죠. 근데 노가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본래는 노카타예요. 타금이 있으니까 노카타. 노카타가 잘 안 들리니까 노가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타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타금이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한국인의 아킬레스건인 타금의 비밀병기를 공개합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공개한 발음 부호입니다. 여기는 본래 이제 디귿이니까 으하고 디귿이 될 텐데 파워포인트에서 디귿이 받침으로 지원이 안 돼서 티귿으로 쓴 거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가키쿠케코라는 청음에다가 점을 땅 찍게 되면 K가 G가 돼서 영어의 유성음이 됩니다. 이 발음을 따라잡으려면 으가가 되는 거죠. 으가기, 그게고, 으가, 으기, 으그, 으게고, 가기, 그게고, 으가, 으기, 으그, 게고 이와 같이 발음합니다. 다음에 사시수세소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이게 S 발음이 G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지즈제조가 아니라 앞에 으자하고 제동을 걸게 되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으자, 으지, 으즈, 으제, 조, 자지주제조, 자지주제조, 자지주제조. 발음이 조금 낯설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 지, 즈, 대, 도 하는 T음을 니음으로 변경해서 타금을 만든 거예요. 요 니를 따라잡으려면 앞에 으하고 준비 동작을 하고 있다가 으다, 으지, 으즈, 으대, 도, 나지주대도, 나지주대도, 나지, 주,
네, 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앞에도 즈가 있는데 글자 모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요 자행에 있는 요 즈를 쓰고 요거는 제한적으로밖에 쓰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히 후해호 하히 후해호라는 청음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H가 B로 바뀌어서 바 우리는 이거 바나나 할 때 바나나도 모자라서 바나나하고 된 소리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예 바나나는 발음하지도 못하고 바나나 이와 같이 발음하는 거죠. 따라서 비, 부, 베, 보, 바비부, 베보, 바비부, 베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타금이에요. 하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타금도 되지만 동글뱅이를 붙이게 되면 반타금이 돼서 파피푸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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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파피푸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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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발음한다. 요것도 이제 뒤에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 저렇게 발음하면 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복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건 청음, 타금, 반타금, 청탁, 반탁.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 발촉장요, 청탁, 반탁, 발촉장요. 자, 마치기 전에 한두 단어로 익히는 간단 회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를 일본 사람들 구르마라고 하죠. 구르마. 그러면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꼬리를 올려라. 구르마? 그러면 그거 차니? 자동차니? 그런 물음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너 오늘 자동차 가지고 왔니? 차 가지고 왔니? 그런 뜻이 됩니다. 그때 차 가지고 왔어. 구르마 하고 내리면 응답문이 되는 거죠. 또 구르마다요. 구르마다요. 택시를 닥시 택시 타고 가니? 닥시다요. 아니 자전거 타고 왔어. 자전거, 지테인샤. 또 바이크라고 합시다. 바이크다요. 이와 같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죠. 명사다요. 그다음에 그거 치킨이 하고 물어볼 때 치킨 하고 올려서 의문문을 만든다. 그럼 치킨이야. 치킨다요. 치킨다요. 근데 이게 양념치킨이잖아요. 그럼 양념치킨다요. 양념치킨 별거 아니죠?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작별 인사는 청탁, 반탁, 발촉장요. 3번 인사합니다. 시작. 청탁, 반탁, 발촉장요. 청탁, 반탁, 발촉장요. 청탁, 반탁, 발촉장요. 이상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뽀개드리는 일프TV 일프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